3월 29일부터 중립국인 터키에서 5차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두 나라의 협상이 진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협상 조건인 비나체와 비무장화를 배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이 키이우와 일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의 많은 언론들이 5차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번 5차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다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데요. 먼저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는 애당초 협상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전쟁 초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5만 명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반러 인사라 쓰고 나치라 읽는 이들을 정치에서 배제할 것을 강제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방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한 러시아가 그동안 고수한 협상안을 일부 수정해 제시했지만 두 국가의 협상이 끝까지 잘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제안 중인 중립국화 역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내건 조건인 새로운 안보기구를 통한 안전보장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터키, 이스라엘 등을 새로운 안전보장기구의 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터키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으로 안보가 위협받는 국가들이고, 이스라엘은 중동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러시아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얼핏 보면 합리적인 요구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는 나토 가입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조약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터키와 폴란드가 바로 나토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안전보장 국가는 다른 의미의 나토 가입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만약 러시아가 추후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 폴란드가 참전을 하게 되면 나토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 조건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장이 된 중립국 터키도 문제입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TB2 바이락타르를 지원해 러시아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러시아로서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사활을 걸었던 푸틴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인데요. 따라서 이번 5차 협상은 표면상 협상이 잘 진행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두 나라의 속내는 잠깐 동안의 시간을 벌어 군을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언제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 시도했던 러시아의 공세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데다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3월 28일 밤부터 지금까지 키이우 북서부의 호스토멜 돌출부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선 전체에서 화염이 관측된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한번 공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3월 25일 26일간 역습을 시도했던 러시아 기갑 부대를 완전히 섬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공세는커녕 방어 역량까지 소진한 러시아군이 부대를 순차적으로 벨라루스로 빼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오신트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이우 북동부에 위치한 국경도시 체르니우 인근에서도 러시아군의 후퇴가 관측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는커녕 각계격파당할 우려가 커지자 국경 지역에 다리를 끊고 황급히 철수 중입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공방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국민 사이에서 속적 러시아에 대응해 병력을 파병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확인된 여론조사만으로도 무려 74%의 국민이 참전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참전에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국제호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합중국 유럽사령부의 사령관이자 유럽연합군의 총사령관인 토스 윌터스 장군은 3월 19일 미의회에서 러시아 총전력의 70에서 75%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따져보면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긁어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을 잡기 위해 굳이 미국이 투입되어 전쟁을 확대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3월 19일 미국 방송 펜타곤은 의회 러시아는 더 이상 심대한 위협이 아니며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토드 윌터스 유럽 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윌터스 장군은 그동안 미군이 러시아를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미 상원의원의 질문에 순순히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대부분의 미군이 충분한 물자 지원만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러시아를 몰아내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도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증강세가 너무 가팔라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유럽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원 입대자가 너무 많아 징병을 일시 중지했으며 이미 병력 규모가 5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들을 무장시킬 무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만 주어주면 순식간에 전선에 배치될 신병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막세에 가득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군수 물자만 잘 지원해준다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질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지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Охереть, я перший раз таке бачу навіть, чесно. Це, блядь, воно ще й масло? Да. А якою стороною?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지원받은 AT-4 대전차 로켓을 개봉하는 장면인데요. 낯선 무기에 당혹해하고 있지만 이런 무기들이 계속 공급된다면 얼마지 않아 러시아군을 숫자로 압도하는 수십만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배치될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병력 충원 시 가장 문제가 될 수송과 보급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3월 29일 밤 전쟁 이후 지금까지 철도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16만 8천 명이 이를 통해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도 건재하니 당연히 그 이상의 물자가 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공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이 추가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로템에서 판매한 기차가 크게 활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보급망이라면 4월 중순까지 가장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로 우크라이나 각지에 증원병과 물자가 투입되어 러시아군에게 반격을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승산이 없습니다. 북부 전선에서 평화를 위해 군을 물린다는 러시아가 동부 전선으로 병력을 재배치 중인 게 여러 오신트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병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황은 물자가 없어서 바싹 마른 러시아군이 신병과 새 보급품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암담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우폴인데요. 3월 29일 기준으로 마리우폴 수비대 방어구역이 동과 서로 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나 2-3일이면 우크라이나 최후의 부대가 전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2월 18일 우크라이나 피라미드에게 1,000만 달러의 긴급 인도 지원을 실시했으나 소총이나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러시아가 우리조차 적대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강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는 전투 식량과 방탄 헬멧, 방호복 등 비무기 체계 위주로 군사 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190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자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옛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로 강제 이주됐던 고려인들로 확인됐는데요. 러시아가 침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침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병력을 동부로 집중해 돈바스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 중 하나가 헤르손에서 후퇴 중인 러시아군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을 받아 장비를 유기한 러시아군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헤르손주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전방지휘소인 헤르손 공항에서만 고위급 핵심 장교인 중장 2명이 전세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헤르손을 사실상 포기할 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9일 오신트를 통해 러시아 공병이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안톤노브 다리에 폭발물을 설치 중인 모습이 발각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을 수 없자 우크라이나군이 남부로 진격해 멜리토폴이나 크림반도를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연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령 교량을 폭파한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교량 전차를 다수 노획했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진격으로 대다수 장비를 잃고 사기가 크게 저하된 러시아의 대대 전투단들이 아무리 동부전선으로 증원된들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격하는 러시아군으로부터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사수하기만 해도 잘 싸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에게 부족했던 자주포나 전차가 아주 많이, 그것도 우수한 서방제로 공급될 가능성이 늘고 있는데요. 이 무기 원조가 실현된다면 급조한 참호에 통나무를 얹은 6.25 정도가 전부인 러시아군의 방어진지로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러시아는 징집 연령 이상의 러시아 남성에게 군에 등록하고 입대 사무소에 방문하라는 소환장이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4월 초순까지 국민총동원령을 통해 동부전선의 병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병력을 보충한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병력과 장비도 열악한 알보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정예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35일 차인 오늘까지 마리우폴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3월 29일 밤 마리우폴의 아조프 부대는 자신들의 전과를 공개하며 아직 마리우폴에서 저항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따라서 주력 부대를 상실한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징집병을 동원한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저 자국 국민들의 희생자만 늘어날 뿐인데요. 부디 푸틴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러시아로 인해 세계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점차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전쟁이 마무리되어 푸틴의 허황된 꿈이 사그라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